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5년도에 인천에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인천에서 25년도에 이사를 하려고 하신다면 인천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몇 월 달에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입주를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왜 25년도에 인천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소개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해서 아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을 보면 100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서 만약에 실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라면 그 500에서 600세대 정도가 실거주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개 400에서 500세대가 투자자로 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매매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또는 적정하게 수익을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볼 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입주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몇 세대들이 입주 예정인지를 안다면 내가 내 집 마련 또는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그 시기에 그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집에 싼 가격으로 매수 또는 전세 월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40에서 50%가 매매와 전세 월세를 동시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죠. 그래서 40에서 50%가 매매와 전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입주 때 충분한 가격 경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25년도의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인천은요. 그렇다면 인천은 부동산 시장이 보합 또는 하락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입주장에서 그 경쟁은 무척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25년도에 입주하는 예정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할 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초반에는 각 구의 동별로 몇 월 달에 어떤 아파트가 입주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인천 전체 지도를 놓고 각 시기별로 구별로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과 거기 세대수 그 다음에 평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구 동별로 어떤 아파트가 언제 입주하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계양구입니다. 1683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입주하는 아파트는 효성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입니다. 8월 달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작전동에 있는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10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자, 다음은 남동구고요. 469세대고 469세대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 한신더휴가 12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분양한 것이 없어서 입주가 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과연 동구는 25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에서 사전 청약으로 해서, 즉 공사할 때 초기에 분양을 한다라는 것을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분양은 건설사의 입장에 따라서 공사 전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선분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간에 분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분양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면 분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그 분양가를 올리는 만큼의 건설사는 돈을 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양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은 시장 쪽으로 흘러간다면 건설사가 분양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겠죠. 왜냐하면 분양은 그 시기에, 분양받는 시기에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도 안 할 것이고 경쟁률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늦추면 늦출수록 건설사는 이익이 커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빨리 하는 것이 건설사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건설사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봉급을 주어야 되고 기본적인 매출을 올려야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절이 됐던 나쁜 시절이 됐던 건설사는 계속적으로 분양을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구도 25년이 지나봐야 동구에 새 입주 아파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미추홀구고요. 4443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는 하객동에 있는 CTOCL 4단지가 1월달에 하고요. 1월달에 2개가 하죠. 숭이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숭이역, 그 다음에 4월달에 1개, 주안동에 있는 주안극동 스타클래스 OR이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숭이동에 있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도화서희 스타일스 힐스입니다. 일스가 아니고. 그리고 12월달에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한다면 바로 이 주안역에 있는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이것은 미추 1구역입니다. 미추 1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미추 1구역의 뉴스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기에 타결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좀 더 가속화시키지 못한다면 25년도 12월 달에 입주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이주를 하고 있는 곳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입주권을 매도하라라고 하지 매수를 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면 청약 경쟁률에 의해서 미분양과의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죠.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러한 현상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중단에 의해서 12월 달, 내년 12월에 입주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 구를 보죠. 부평구 211세대입니다. 부평동에 있는 부평 하우스 스토리 어반그린 2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2334세대죠. 구도심 중구와 영종국제도시에 있습니다. 부평구 했죠. 자, 운남동 영종 베르힐 스카이시티가 1월달, 그 다음에 신흥동 3가에 있는 숭이역 엘크로가 4월달에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운남동이면은 영종 국제도시입니다. 9월달에 입주를 하죠. 그 다음에 연수구는 4659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 파크가 1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더샵 송도 센텀 하이브가 1월달에 송도에 하나, 그 다음에 구도심 옥년동에 하나가 입주를 합니다. 이 송도동은 송도국제도시고요. 옥년동은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송도의 송도럭스 오션 SK뷰가 3월달에 3개가 입주를 하죠. 더샵 송도 아크베이 3월, 그 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이 3월달, 그리고 5월달에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그리고 7월달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가 7월에 입주를 합니다. 다음은 서구를 한번 보죠. 서구는 8187세대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구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와 부도심 이렇게 크게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구의 8187세대 대부분이 검단신도시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청라라든가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가 마무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검단은 이제 40%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4만여 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인천의 행정구는 서구가 서구와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아라뱃길 위쪽으로 검단구로다. 이렇게 분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8187세대로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수구가 4659, 그 다음에 미추홀구가 4443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총 입주 물량은 21,986세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인천의 공급의 적정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바로 15,000여 세대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인천은 공급이 폭은 아니어도 기준보다는 많은 양이 입주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22년, 23년, 24년도의 입주는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5년도는 사실 21,000이면 22, 23, 24년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이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공급 적정선을 본다면 25년도도 약 6,000세대가 적정선보다는 많은 공급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적으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등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인천으로 본다면 21년, 22년, 23년, 24년도까지 공급 폭탄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따진다면 인천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공급과 수요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 쪽에 있느냐 하락 쪽에 있느냐 안정기에 접어들었느냐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21년도에 분명히 공급이 적정선을 넘어선 폭탄 수준으로다가 입주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인천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22년, 23년도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거고
그것을 갖다가 공급 물량이 폭탄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라고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5년도도 인천의 부동산은 하락하는 쪽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이런 것들 가지고선 본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중서민들이 살고 있는 중서민들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부동산, 이러한 부동산들은 각각의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중서민들이 매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격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나 상승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는 항상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또 반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서구를 보겠습니다. 서구는 블루동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1월 달에 서구도 2개가 됐습니다. 블루동이면 검단 신도시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오류동에 있는 왕길역, 금호, 어울림, 에드그린이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는 블루동에 있는 신검단, 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그리고 6월달에는 2개나 있죠. 당하동,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2차. 그 다음에 안단테 아파트. 그리고 9월달에 블루동에 있는 우미린 클래스와 그리고 11월달에 2개. 블루동의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와 그 다음에 가정동, 이건 루원시티입니다. 인천 가정 우미린 아파트가 11월 달에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월 달에 연수구에 2개, 서구에 2개, 그 다음에 영종에 하나, 그리고 미추홀구에 2, 그리고 3월 달까지 보면은 연수구에 자그마치 5개, 그리고 서구에 3개, 영종에 하나, 부평에 하나, 미추홀구에 2.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반기에 많은 입주 물량이 있고 도리어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 같이 12월 달에 입주는 쉽지 않은 곳이 있고요. 그러면 12월 달, 11월 달에 본다면 여기 간석동에 한신더휴, 그 다음에 여기 블루동과 가정동에 있는 11월 달.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대부분 입주 물량을 보면은 연말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보여왔는데 25년도는 인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고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가지고 어느 구에 어느 입지에 몇 세대가 몇 평형으로다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글 지도에 제가 만들어 놓은 2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계양구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계양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지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 위쪽이 아라뱃길 위로다 해서 검단신도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구와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있는 구도심이 많은 지역이고 요 가운데에 청라신도시가 있고 여기 송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서부터 보면 계양구에 있는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A블럭이고요. 효성동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777세대고 24평형, 25평형, 31평형, 그리고 34평형으로 다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B블럭 8월 달에 같이 하죠. 566세대고 29평형, 3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는 3개의 아파트죠.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작전동에 있고 10월 달에 입주합니다. 340세대고 33평형으로 이루어졌고 39평형도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계양구를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자, 이 M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인천 1호선의 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M은 서울 7호선이 다니는 역이죠. 자, 여기 계양구에 있는 제일 풍경채 위너스 A블럭과 B블럭은 여기가 작전역인데 작전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작전 할라 비발디도 거리상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본다면 지금 서울 홍대 대장 연장선이 만약에 인천으로 온다면 이 작전역을 지나서 청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효성동에 있는 이쪽 이 부분에 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거죠. 사업 타당성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요원한 거고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이 작전역과 이 인천 1호선 주변으로 해서 과연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양구는 봤고요. 다음은 남동구로 보겠습니다. 남동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성낙 재건축 사업이고요. 간석등이고 12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469세대, 18평, 24평, 30평, 3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천시청역 한신더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천시청역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너편에 있는 상인천 재개발 초교 재개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바로 GTX B 노선이 인천시청역을 지나서 부평역으로 해서 서울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연 인천시청역은 GTX B 노선에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많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인천시청역으로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천시청은 이 주변은 그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없죠. 부평역도 사실은 매력이 없습니다. 가장 매력이 있는 것은 인천시청역이나 부평역이 아니라 GTX B 노선 중에서 송도에 있는 인천대 입구역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울로다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내가 인천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매력적인 게 없다면 굳이 인천까지 들어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따가 한번 교통편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추홀구를 좀 보겠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미추홀구의 영역입니다. 자, CTOCL 4단지 있고요. 주상복합으로 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428세대고요. 31평형, 35평형, 42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동 쪽으로 이사 가시려고 한다면 이 평형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시세들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힐스테이트 숭이역입니다. 숭이동이고요. 1월 달에 입주하고 748세대입니다. 26평형과 31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안극동 스타클래스 더 로얄이고 주상복합입니다. 주안동입니다. 4월 달에 입주하고 357세대입니다. 24평 그리고 30평형으로 이루어졌고요. 357세대. 그리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입니다. 여의 지주택이죠. 정말로 지주택 치고는 성공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21, 24, 25, 29, 34, 43 1115세대 6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화 서이 스타일스 도화동이고 8월달 입주고 144세대 입주합니다. 그 다음에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 미추 1구역이고요.
주안동이고 12월 달에 입주고 1321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추홀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객동에 있는 CTOCL 4단지에서부터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인하대역과 송도역이 있고 수인분당선입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객역입니다. 그래서 하객역으로다 본다면 CTOCL 4단지 같은 경우는 하객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현 하객지구가 11,000세대가 CTOCL로다가 해서 들어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CTOCL의 단지들이 생기는 것 중에서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또는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비싸고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힐스테이트 숭이역입니다. 1월 달에 748세대죠. 지금 여기 보면 초역세권 숭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제물포역이 가장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여기는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미추홀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다가 이용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가 도하 서이입니다. 서이도 보면 제물포나 도하역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역세권으로 이용하기에는 안 맞는 거죠. 여기가 주안역 센트럴 8하군입니다. 1321세대인데요. 여기도 보면 시민공원역과의 거리가 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공사 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사 중단에 의해서 입주가 12월 달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추홀구에서 보면 주안극동 스타클래스 더 로얄입니다. 357세대인데 여기서 보면 간성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인선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간성역 이용이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인선 중에서 주안역이라든가 부평역이나 이러한 곳에서 직장으로다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급행열차를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미추홀구에 대한 얘기고요. 자, 다음은 부평구를 보겠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하우스스트리 어반 그린 아파트가 단 한 단지가 입주를 하죠. 160세대고 2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백운역과 백운역, 그 다음에 동수역, 부평 삼거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고 160세대. 다음은 중구와 구도심 중구와 영종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주하는 2025년 1월 달에 있는 영종 베르일 스카이시티 운남동이고요. 1224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입주하는 데가 숭이역 엘크로 신흥동 3가에 있습니다. 4월 달에 입주하고 168세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지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D오션 운남동이고 9월 달에 입주하면서 670세대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이 영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종에서 거주하면서 인천 구도심이나 인천 쪽으로다가 대교를 통해서 직장을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영종 국제도시에 있는 공항이라든가 그 밖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아파트 단지겠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는 곳이죠. 다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제3연육교라든가 이쪽 강화 쪽으로 다 움직이는 이러한 그 교통노선에 의해서 여기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다만 유지가 된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구에 있는 숭이역 엘크루입니다. 168세대고요. 지금 숭이역과에 충분히 걸어다닐만 하죠.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168세대라는 거. 자, 다음은 구도시민 연수구와 송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구도심 연수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도 신도시죠. 자, 먼저 움직이는 데서부터 좀 보죠. 자,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파크 옥년동이고요. 1월달에 348세대가 입주하고 29평형, 30평형, 32평형이 입주를 합니다. 다음은 더샵 송도 센텀 하이브고요. 1월달에 387세대고 38에서 39, 40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67평형 한 세대, 그 다음에 79평형 6세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도 럭스 오션 에스케이프입니다. 3월달에 입주하고 1114세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34평형과 42평형, 52평형, 55평형, 57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34평형 1014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오션 SK뷰라고 했습니다. 오션 바다가 보이는 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이고요. 3월달에 입주하고 775세대가 입주합니다. 오피스텔은 57에서 58평형이 255세대고 아파트는 34평형, 35평형, 40평형, 45, 49, 63, 68, 73평형이 입주를 합니다.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이 옥년동 6월달에 입주하고 218세대인데 24평형과 30평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이 25년 5월달에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세대입니다. 아파트는 36평형과 46평형, 69평형, 101평과 106평형의 펜트하우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19평형, 29평형, 45평형, 57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의 마지막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7월 달에 입주가 끝납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7월 달로서 상반기에 입주로서 끝나고 1319세대고요. 그리고 33평, 39평, 43평, 66, 67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연수구와 송도에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25년도 상반기에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 있다면 상반기에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연수구를 본다면 이 두 개, 송도역 서해그랑블과 경남 아너스빌, 여기 같은 경우는 송도역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뉴스에서 접했던 것은 KTX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도역 주변의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송도 구도심 중에서도 송도역이 KTX 출발선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것은 송도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KTX의 시발역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 시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보면은 KTX 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데가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KTX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많으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다가 이동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KTX 역이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도 있고 그저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의 교통 호재라든가 많은 호재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과거의 지역들을 찾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찾아가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과거에 움직였는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송도역 KTX 시발이 과연 여기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송도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캠퍼스타운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입니다. 근데 여기서 송도에서도 보시면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죠. 학교, 캠퍼스타운이나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이 주상복합으로 질만한 곳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양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송도 같은 경우는 10,000세대 이상이 아직도 분양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GTX B 노선에 의한 인천대 입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송도의 대장 아파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국제학교죠. 국제학교. 그리고 업무지구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고수익의 바이오 산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송도가 지금 현재 인천에서 대장 아파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청라라든가 검단이라든가 다른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송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오션뷰에 의해서 여기를 대장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예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산에 보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호수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래하는 분수대입니다.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가 보이는 아파트가 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때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보이는 데와 노래하는 분수대가 보이지 않는 같은 평형의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억대가 차이가 났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션뷰가 보이는 데와 보이지 않는 곳과의 가격 차이는 1, 2, 3층과 로얄동 노열층과의 가격만큼이나 가격이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송도 전체에서 본다면 대장 아파트로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장 아파트의 여건은 한두 가지의 이로써 대장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는 구도심과 송도까지 다 봤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곳이 하나가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서구입니다. 서구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25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서구고요. 이 서구는 결국은 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라뱃길 북쪽은 검단구로, 그 다음에 이 남쪽 구역은 서구로서 가져갈 것입니다. 자, 1월 달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가 블루동이고요. 1535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29평형, 32평형, 그리고 38평형으로다가 이루어졌고 49평형도 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고요. 블루동이 있습니다. 1월달에 736세대가 34평형으로다가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길역 금호 어울림 에드그린이 오리동에 있는데요. 2월달에 243세대가 23평형 그리고 32평형으로다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가 4월달에 1733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29평형과 33평형, 43평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2차가 당하동이고 6월달에 입주하는데 483세대고요. 34평형과 38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안단테 아파트라고 AA21블럭의 블루동이고 6월달에 1224세대고요. 29평형과 32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1 블루동이고 9월달에 입주 875세대인데 34평형 단일평형입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11월달에 입주하고 1049세대입니다. 29평형과 33평형 그리고 38평형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우미린 11월달에 입주하고요. 308세대 입주를 합니다. 여기는 누원시티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의 AA35-1과 2블럭이 8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루원서부터 좀 보죠. 루원에 있는 가정 우미리입니다. 지금 현재 루원시티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역이 있고 만약에 7호선이 온다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7호선이 여기 어디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역과의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확실하게 개통이 돼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검단으로 가보죠. 자, 이거는 임대아파트로 보면 독정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동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거고 뒷동은 좀 걷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정 우미리입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현재 역이 없죠. 다만 지금 계양역이 이렇게 해서 원당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본다면 그 역에 따라서 이 역에 따라서 여기 부분은 역세권으로 다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블루동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호선도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5호선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 역들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골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듯이 여기도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검단이 7만여 세대가 다 입주를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인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의 환경에 침해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여기가 김포 예전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쪽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전체로 본다면 여기가 가장 주거 환경에 안 좋은 쪽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주 근접을 해서 직장과의 문제를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직장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를 보면은, 자,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 그리고 시와 반월공단, 그 다음에 남동공단, 그 다음에 주안, 인천항 주변, 그 다음에 주안, 그리고 부평,
그리고 부천입니다. 그리고는 김포 쪽에 공단이고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종로 서울이죠. 그리고 강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서울로 다 출퇴근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지금 현재 신도시 및 택지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서울로다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 루원이 있고, 영종이 있고, 송도가 있고,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시흥광명 신도시죠. 그 다음에 9월 2지구.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은 교통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죠. 이렇게 보시면 이 인천에 있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구도심에서 과연 직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내가 어디가 더 쉽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천에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실패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인천의 입주 아파트를 보면서 그러면서 인천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계획을 잡고 있다면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사 계획에 아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인천의 25년, 26년, 27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와 앞으로 남아있는 택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에 의한 공급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